기대하던 베트남 막상 와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아. 가성비 좋은 베트남에 온 건데 수백만 원 더 쓰게 생겼어.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베트남 여행 준비 영상을 한번 찍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취향별로 여행지를 선정하는 꿀팁부터 베트남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돈을 아껴줄 수 있는 낚시 아닌 진짜 꿀팁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베트남에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따뜻한 남쪽 도시 호치민시예요. 저희는 운동을 마치고 지금 꽁카페로 왔고요. 예전에 공산주의의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카페인데 토요일 오전에 오니까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를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지금 이 날씨에 이 여행지 어때요? 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도 꽁카페를 온 만큼 메뉴 하나를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꽁카페 하면 다들 코코넛 커피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새로운 걸 시켜봤어요. 카페퍼 겜겜이라고 해서 크림을 곁들인 쌀국수 커피. 맞아. 근데 생긴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고 양은 적거든요. 근데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세서 오 완전 세. 어때? 막 달달한 느낌이 아니네. 아니, 쌀국수 맛이 나? 칼국수 맛은 아니야. 난 그 이름에서 되게 거부감이 좀 느꼈거든. 되게 그냥 센 커피에 어. 이 크림을 많이 담아낸 쌀국수 느낌은 전혀 안 나고. 아, 그래? 카페인 센 거 좋아하는 분들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이색적인 커피예요. 사실 이미 여행지를 정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베트남은 아예 안 오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고 다시 안 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 들어두시면 나중에 내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정하실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하노이는 어떻다, 호치민은 어떻다 이런 말은 많지만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여행지는 어딘데, 자 베트남의 북부부터 남부까지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주요 도시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는 수도인 하노이죠. 어딜 가든 구시가지, 그 올드타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노이의 구시가지가 가장 베트남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잘 되는 편이잖아. 아파트라던가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도 가장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하노이는 어떤 분들에게 잘 맞냐? 이거는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맛있는 거 먹고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나는 좀 그 나라의 문화, 역사에 대해 이해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지적 호기심, 탐구심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베트남을 대표하는 영웅이 누구죠? 호치민이지. 호치민이 베트남 남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영웅의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호치민이라는 인물을 모르고서는 베트남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호치민이 베트남의 독립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런 호치민의 관저나 묘가 모두 하노이에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후반 프랑스 강점기에 정치 수용소를 그대로 복원한 호아로 수용소, 베트남 최초의 대학 문묘, 이런 베트남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하고 이해를 할 만한 스팟들이 많습니다. 여행할 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언어라던가 문화, 아주 기본적인 역사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그 나라를 좀 더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자녀를 데려가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나와 다른 민족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교육적인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행을 하기 좋은 시기는 한국이 여름일 때는 굉장히 더운 비수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고요. 또 한국이 아예 겨울일 때는 또 똑같이 겨울이거든요. 근데 동남아인데 겨울이라 해봤자 똑같이 여름 옷 입어도 되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도 한반도처럼 남북이 긴 국가이잖아요. 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에 한 4배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남과 북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입지로 봤을 때 중국 날씨랑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중국의 남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는 입김도 나옵니다. 겨울에는 수영을 기대하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이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이 어떻게 보면 하노이에서도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서 한 단계 내려와서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다낭인데요. 여기도 다낭시죠. 네, 그냥 먹고 마시고 휴양하고 적당히 둘러보면서 관광하고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다낭도 베트남에 대한 그런 정취를 다 느낄 수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어 패치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무리 없이 무난하게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해발고도 약 1500m에 지어진 테마파크 바나일도 있고 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도 있고요. 휴양도 원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볼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최적화되어 있고요. 아까 남편이 말했다시피 한국어 패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행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인데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행까지 왔는데 어딜 가도 한국인만 있고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을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빠가 1년 정도 살았었나? 그치, 1년 반 정도 제가 다낭에 살았었거든요. 1년 그 전체 시즌을 겪어봤으니까 자, 여행 이때 안 좋다 이때 좋다 딱 정리를 해주세요. 다낭도 하노이처럼 겨울 시즌에는 똑같이 그런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한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날씨가 흐리고요. 16도, 1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뭐 수영이나 이런 건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날씨고 한 9월, 10월 이 정도가 아마 한국 가을 최적기가 아닐까. 이제 뭐 이런 네, 다낭은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야짱, 나트랑으로 알려져 있는 동네이죠. 사실 나트랑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크기가 서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컨셉은 다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휴양 목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작은 만큼 나는 그냥 휴양만 하고 싶어. 혹은 내가 정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노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할 거라서 그냥 리조트 좋은 데 잡아두고 그냥 쉬다가 오고 싶어 하면 나트랑이 저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나트랑은 제가 베트남을 처음 왔었던 10년 전에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동네였어요. 그때는 다낭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지. 다낭 직항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낭도 그렇지만 나트랑도 한국에서 오는 직항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푸꾸옥도 마찬가지긴 한데 나트랑도 베트남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물이 맑은 편이잖아. 수상 액티비티, 스노클링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섬과 섬 사이 다니는 호핑 투어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여행지다라고 맞아. 권유를 드리고요. 나트랑은 여행 적기가 기온도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고 강수량도 적은 편인 3, 4월이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베트남에서는 우기라고 해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잠깐 스콜성으로 쏟아지고 마는 정도라서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날씨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달랏인데요. 달랏은 사실 나트랑 가는 김에 하루 이틀 끼워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산, 숲, 정원, 호수, 폭포 이런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끼워서 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청정 자연 그 자체인 곳이 바로 달랏이고요. 연중 내내 서늘한 기온입니다. 고산지대에 있거든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신혼여행지로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아, 그치.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동남아를 가지만 너무 뜨거운 날씨는 싫어 하시는 분들께는 좀 잘 맞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MZ세대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달랏에서 촬영한 인스타그램 핫플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베트남 MZ세대들에게도 좀 인기가 있는 여행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 달랏 같은 고산지대는 그나마 선선한 편이니까 이제 새벽에 라운딩을 나가면 그래서 좀 괜찮지 않나.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더 내려와서 남부 도시 호치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시티이고요. 아까 전에 그 호치민이 영웅의 이름이고 호치민의 관저와 묘는 하노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도시 이름은 남부 도시가 호치민이 되었을까? 원래 지금 이 호치민시의 이름은 사이공이었습니다. 사이공이라고 해서 그 호치민이 어떤 영웅이냐면 예전에 베트남도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 간에 이념 분쟁이
있었어요. 북베트남이 이기게 됩니다. 북베트남이 공산당이거든요.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자유주의 진영이었고요. 근데 이제 북쪽이 이겼으니까 공산당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베트남의 공산주의 독립 운동을 이끌었던 호찌민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 사이공을 호찌민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여행을 하실 때 조금 더 그 감흥이 다채로워지지 않으실까 해서 일부러 설명을 드려봤고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호찌민은 바다도 멀고 산은 아예 없고 어떤 분들께 잘 맞을 수 있냐면 내가 시티맨이다, 시티걸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천상의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도 전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동남아의 파랗고 뜨거운 날씨거든요. 1년 내내 여름이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아온 만큼 최적의 여행 시기를 추천해 드리자면 한국이 겨울에 진입하는 한 12월 정도부터 이제 꽃샘 추위가 끝나가는 3월까지 그 시기가 가장 여행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일단 비가 내리지 않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위가 불쾌지수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는 게 와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침에 날씨 정말 좋아, 진짜로. 낮에는 수영도 가능하고 너무 호찌민을 바이럴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은 남부 쪽이 제일 좋지. 최적이 아닐까 맞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리기도 하는 푸꾸옥인데요. 푸꾸옥은 지리적으로 캄보디아랑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좀 리조트 복합단지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몇 가지 테마파크들이 있기는 해요. 그 테마파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리조트 내에서 이제 좀 해결을 하는 식으로 여행이 이루어져 있고 막상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거나 야시장을 가보거나 하면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진 않네? 라는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들 위주로 좀 여행을 가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아직 때가 많이 묻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곳인데 휴양지를 찾으시는 분들, 베트남 내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해요. 리조트에서 밥 먹고 새벽에는 이제 골프 나가고 수영도 하고 약간 그런 분들께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날씨는 호치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12월에서 3월 사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행지 선정이 끝났으니까 한국에서 미리 체크하고 오시면 좋은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엄청난 혜택도 같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좋아요와 구독부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권을 분실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재발행 과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봤는데 굉장히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비용도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여권 분실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오시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게 여행자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단기로 오는데 꼭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에서 혹시라도 내가 좀 크게 다치거나 수술받을 일이 생기면 한국인들이 이용할 만한 국제병원에서는 보통 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국가라고 해서 베트남을 선택했는데 혹시라도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돈을 훨씬 크게 지출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좀 소액을 들여서 여행자 보험을 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또 내가 일일이 보험사마다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견적은 얼마인지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 출국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나갈 때마다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게 쉽지도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2024년 2월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게 현재는 무료예요. 보험하면 좀 과한 영업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소개드릴 시그널 플래너는 회원가입해도 절대 영업 전화가 오지 않고 가입 강요도 없는 보험 서비스거든요.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불러와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좀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그널 플래너에서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들지 않고 여행자 보험료를 시그널 플래너가
여행자 전액 부담하고 그리고 가입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담당자님과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구독자님들께 소개드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외교부가 지정한 위험 국가가 아닌 이상 가입 후 1년 동안 여행 횟수 제한 없이 한 여행당 30일 이내까지 여행지에서 발생한 병원 실비, 배상 책임비, 여권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등등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가입하는데 이 여행자 보험료를 시그널 플래너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무료로 가입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1, 2차 가입 기간 동안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회원 가입을 하면 매일 200명을 실시간으로 자동 추첨해서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 200명 안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7시부터 다시 재참여 기회가 부여돼요. 나이 제한이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있기는 한데 혹시나 조건이 안 되더라도 동행하는 가족이 있거나 지인이 있을 때 알려주면 너무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 갈 때마다 보험 혜택이 리필되고 이벤트 참여기에도 매일매일 리필되는 무한 리필 여행자 보험이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지금 호치민에서 까라벨 호텔이라는 곳에 9층 루프탑 바에 와 있습니다. 아까 호치민이 시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다고 한 만큼 저희 좀 그런 기분을 낼 수 있는 데로 와봤고요. 야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곳이고요. 또 그리고 현지에서 잘 쓸 수 있는 어플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베트남에서. 맞아. 이왕이면 한국에서 미리 깔고 오시면 좋은 게 일단 첫 번째로 구글맵과 그랩 어플입니다. 구글맵은 이제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장소를 찾으려면 봐야 되는 지도라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랩은 현지에서 이제 차량을 호출하고 아니면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어플이라서 다운을 받아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자면 잘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잘로는 한국어로 치자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지에서 뭐 투어를 예약하거나 마사지를 예약하거나 식당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현지 친구들 사귀는 걸 좋아해서 베트남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소통할 때 대부분 잘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운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잘로가 한국 번호로도 다 회원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른 앱과 다르게 한국어 지원 서비스는 없고 영어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어랑 베트남어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뭐 한 2, 3일 정도 베트남식 먹다 보면 나는 한식을 좀 찾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배달K 어플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랩으로 치킨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베트남 사람들의 리뷰가 좋았음에도 한국인이 먹는 그런 프라이드 치킨 맛은 아니어서 좀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배달K는 한국으로 치자면 완전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이라서 한국인들이 남긴 그런 후기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장기 거주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 한 달 살기 그런 분이라면 비타스키 같은 청소 인력 호출 어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국을 할 때도 알아두시면 좋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의 베트남 입국은 굉장히 수월한 편이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실수 때문에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비자, 45일 무비자료 입국 시 나가는 티켓, 리턴 티켓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항공사 직원이 다 얘기를 해줄 거라서 거의 다 잘 준비를 해오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항공사 직원분도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베트남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던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이 망쳐지지 않도록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는 한 달 이내 재입국이 안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정도 폐지돼서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베트남 여행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건데요. 그래도 혹시 내가 베트남에 짐을 싸갈 때 캐리어에 어떤 걸 챙겨야 될지, 현지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지, 어떤 기념품을 사오면 좋을지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제가 영상 제작을 해뒀고 내용 더보기란에 같이 넣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베트남 여행 어느 정도 마스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그널 플래너 여행자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도 내용 더보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과 관련해서 나눠주실 경험담이나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베트남과 관련된 다양한 브이로그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